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요즘에 세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한 일곱 번째 시간인 듯 한데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기본적인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일단 기본적인 걸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깊숙이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됐을 때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가산세가 엄청나게 나온다더라, 라는 것들을 지금 시간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세금들 중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들이 소득에 관련된 어떤 그런 세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금융소득이 천만 원만 넘어가도 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 1,100만 원이다. 그럼 1,100만 원 자체가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들, 직장인들이 이제 가장 많으니까요. 직장인들은 이제 근로소득을 받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을 받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들이요.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사업소득을 받고 계실 텐데, 뭐 주택 임대를 하신다거나 상가 임대를 하신다거나 슈퍼를 운영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라든가 뭐 학원 강사분들, 그다음에 야구 선수들 이런 분들도 지금 사업 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사업을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이 야구 선수라든가 뭐 작가라든가 뭐 탤런트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복권 당첨됐을 때는 기타소득, 퇴직금이 발생했다, 퇴직소득.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식을 양도했거나, 그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러면 소득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득 중에 우리가 소득은 어떻게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좀 천천히 알아볼게요. 자, 자료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이 자료 보이시죠? 네. 철판의 세금 이야기,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네, 일곱 번째 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소득의 이제 구분, 소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가장 크게 종합소득과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종합소득 안에 이제 금융소득, 배당소득, 아니,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근로소득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가 이런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네, 할 때, 오늘 이게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소득세. 소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소득은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또 뭐, 이거 뭐 다 이해 못 하시는 건 없을 거고요. 근데 이 종합소득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네, 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은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뭐 슈퍼를 하신다, 사업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을 받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복권이라든가 그림을 판매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종합과세 해야 된다더라.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된다. 네. 우리가 분리과세 할 거냐, 종합과세를 할 거냐, 그리고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할 수도 있는데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하냐,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요.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 근데 이 종합소득 이 지금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요. 퇴직소득은 뭐 퇴직할 때 딱 한 번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여러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은 그 직장을 다니실 때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셨을 때마다 퇴직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양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소액 주주들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양소득이. 일단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그 주식을 내가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양소득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자세히 이제 볼 텐데요. 그것도 많이는 발생하지 않겠죠? 네. 뭐, 그 자주 이렇게 양도하시는 분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오랫동안, 네, 놔뒀다가 뭐 한꺼번에 발생하는 소득이라서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접하는 것들은 이 종합소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나누어지지만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은 종합소득은 이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된다더라. 종합과세가 굉장히 무섭다. 이 종합과세가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그 이전에 동영상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만 그것도 좀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사업소득은요? 자,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이죠. 상가임대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뭐, 지금 우리 길거리에서 만약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뭐, 슈퍼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기 있는 종합소득에 있는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를 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 대표들은 이 근로소득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급여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자가 내야 되는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적영역 소득이라고 해서요. 뭐 학원 강사라든가 보험 설계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용역, 네. 뭐 제와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내 능력을 파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적용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업 소득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동산 임대소득 자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분들과 이분들이 차이점은 이따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종합세 신고를 할 때, 이분들이 좀 달라집니다. 신고하는 방식들이. 나중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월달경에 뭐 단순경 비율이냐, 기준경 비율이냐, 뭐 간편장부 대상자냐, 복식부기 의무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잠시, 요 구분이 끝나면, 좀 나중에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뭡니까? 이제 연금소득은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나눠지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뭐 군인연금이요.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뭐 직역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나중에 이제 연금소득, 연금계좌라든가 이 연금 뭐 소득을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적연금 이건 뭡니까? 연금 계좌. 연금 계좌가 이제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뭐 DC형이냐, IRP냐, 라는 거에 따라서, 그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이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들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이 사적연금, 연금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기타 소득은 뭡니까? 이제 이자나 배당, 근로사업, 연금 이런 것들이 아닌 그리고 이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아닌 모든 것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들 이제 복권당첨금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발생한 양도니까 양도소득세 아니야? 아닙니다. 그림을 갖다가 양도했을 경우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도 이제 뭐 일정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더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들은, 자, 복권에 1억이 당첨됐습니다. 그럼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야 될까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텐데, 일단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소득들이 있는데, 이런 소득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뭐 직장에서 다니는 건 근로소득이다, 뭐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소득, 이런 것들은 크게 논란이 있죠. 사업소득은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잠깐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 유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개인이 운영을 할 거냐, 개인의 신분으로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뭐 사람의 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똑같이 뭐 김대기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할 거냐, 김대기라는 개인이 제가 지금 텍스 에듀앤 컨설팅이라는 그 사업체가 있는데요. 그거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텍스 에듀앤 컨설팅을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거냐 이겁니다. 개인이 하면은 개인 사업자가 들어가고요. 텍스 에듀앤 컨설팅이라는 법인 회사를 만들어 놓고 김대기가 거기서 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표는 네, 근로자, 네, 그 법인의 근로자에 불과합니다. 지분만 다 내가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이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 했죠.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여기 봤듯이 여기는 개인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법인 사업자 대표는 근로소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나눠지는데 또 개인 사업자는 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는데 둘 다 과세를 하는데 좀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 아니면 규모가 좀 작냐? 라는 거에 따라서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냐, 뭐 발행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업자 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런 것이 있느냐는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 나눠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뭐 슈퍼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 등록 안 했을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안 해가지고 막 불법이냐 아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아까 우리가 어떻게 나눴습니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일단 나눠집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를 우리가 흔히들 네,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 보험 설계사라든가 학원 강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의 일을 해보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겠죠. 근데 한 3개월 했더니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바로 그만둘 겁니다. 또 폐업을 해야 되겠죠. 폐업을 했다가 또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또, 이걸 열심히 해보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또 했어요. 그럼 또 사업자 등록 또 내야 되냐 이거예요. 네. 그 또 그만두고 폐업하고 사업자 등록 또 내고요. 탤런트 같은 분들 보겠습니다. 탤런트들이 매번 그런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촬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배역을 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배역 맡을 때는 사업자 등록했다가 그만뒀을 때는 배역이 없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다시 말소시켰다가 다시 뭐 1년 뒤에 또 배역을 맡을 때는 사업자 등록했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슈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운영하시는 커피숍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매일 영업을.
근데 이제 이런 인적용 제공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일이 계속해서 있을지 없을지, 물론 계속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지만, 네, 인적 영역 제공 사업자라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은 이제 뭐 1년 동안 매출에 대해서 어, 뭘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좀 약간 적은 사업자를 얘기하는데요. 세금 계산 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은 세금 계산 발행을 할 수 있고요. 어, 밑에 매출액이 발생하면 세금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갖다 발행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험설계사라든가 뭐 탤런트라든가 야구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받을 때 원래 증빙 끊어줘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주면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지 않습니까?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줄 때는 미리 돈을 주는 사람이 3.3%를 원천징수를 하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이라는 어떤 그런 곳에서 막 세금 절세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뭐 그렇게 많이 오죠. 그게 3.3이거든요. 네. 그래서 3.3% 일단 세금을 띄고 받는다.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일단 띄고요. 받았으니 우리 근로소득자들도 근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띄고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시죠.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인적능력 제공 사업자들도 원천추 3기 있으니 나중에 정산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을 더 낼 거냐, 돌려받을 거냐, 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합 등록한 사람들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중간 예납이라든가 뭐 작년에 냈던 거 일부를 내는 거 이거 말고요. 그냥 내는 세금 없다고 본다면, 네,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 등록을 하는 사업자들은 크게 헷갈릴 염려는 없는데, 사업 등록을 안 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적능력 제공 사업자들은 이런 사람 법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작가, 작곡가, 배우 탤런트들이요. 모델이나 가수들. 그다음에 연예 보조 서비스라는 게 이제 뭡니까? 엑스트라들 얘기하는 것이죠. 엑스트라. 네, 바둑 기사라든가 학원 강사요. 네, 댄서들. 직업 운동 가면 뭡니까? 뭐 야구 선수라든가 축구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네, 여기요. 보험 설계사라든가 방문 판매원. 네. 그다음에 간병인도 지금 여기 인적료 제공 사업자 들어갈 수 있고요.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테 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든가 퀵서비스 배달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지 방문 강사라든가 대출 모주빈이라든가 방과 후 강사,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님들, 뭐 중고자동차 판매원들 이런 분들이 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로 인정을 하는, 물론 이분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요, 직원도 두고요,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게 번거로우면 안 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나중에 자세히 볼 거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들이 요것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인데, 요거의 구분이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많은 세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이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세금 신고하는 방식들이 다 이렇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소득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런 소득들을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합산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소득이요.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눠질 수 있다. 라는 것들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 이제 하나하나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소득을 갖다가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나는 1,8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난 종합과세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근로소득자들은 무조건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네, 종합과세를 하셔야만 하고요. 사업소득자들 중에 네,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사람들은 네, 주택임대소득은 또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 하신 분들은 분리과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라는 걸 할 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더라. 좀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